안녕하세요, 김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준호 엄마는 준호를 키우면서 준호가 성적으로 평등한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아들인 준호에게 분홍색 옷도 입히고 인형도 사줬습니다. 준호도 엄마가 매니큐어를 바르면 자신도 발라달라고 졸랐고 엄마가 장난으로 머리에 핀을 꽂아주면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세 돌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생각에는 공격적이라고 여겨지는 로봇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고 엄마가 멋진 핑크색 셔츠를 사주면 입지 않겠다고 눈물까지 글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옷이 여자의 옷도 아니고 색깔만 핑크일 뿐 엄연히 남자아이 옷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한 전에는 좋다고 들고 다니던 인형도 갖고 놀지 않았고 사사건건 이건 남자 거, 이건 여자 거라고 성에 따라 편을 가르는 말이 부쩍 늘었습니다. 항상 같이 놀던 아랫집 여자친구와도 어느새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놀이터에 나가면 또래 남자아이들이나 형들 주위를 기웃거리는 행동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엄마는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면서 준호가 혹시 마초적인 남성상을 따라하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여자아이처럼 행동하길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아직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사사건건 여자, 남자를 가리는 모습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러다간 나이가 들어서 더욱 성차별이 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아들이 고정된 성역할 개념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다 유연한 성역할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부모나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보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을 보면 어느 순간에부턴가 준호처럼 남자애들은 분홍색 옷은 안 입으려고 난리가 나고 또 여자아이들은 또 파란 옷 안 입고 로봇 그려진 옷 안 입고 막 이렇게 심한 경우엔 울고불고 떼를 쓰기까지 하잖아요.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럴까요? 유아기 아이들에겐 사실 이런 게 꽤 심각한 도전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정상 발달에서 보면 만 5세 이전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성이 영속성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자신이 여자처럼 혹은 남자처럼 꾸미면 그냥 여자 혹은 남자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엄마가 자신에게 흔히 여자아이들의 색깔이라고 생각하는 분홍색 옷을 입히면 내가 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고요. 네. 또한 아이들이 자신이 여잔지 남잔지 확실히 알게 되면서부터는 또 자신의 성에 맞는 행동을 고집하려는 경향이 아주 뚜렷해지는 것도 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여자들은 좀 더 언어적인 능력이 좋고 남자들은 공간 지각 능력이 좋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성별에 따라 이런 차이가 정말 확실히 드러나나요? 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남성과 여성을 비교한 1,500개 이상의 연구들을 쫙 모아가지고 개관을 해봤더니 실제로 사실에 기초한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은 거의 없다라고 결론 줬어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론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정서적으로 조금 더 표현적이고요. 또 남아들은 여아애들에 비해서 좀 더 활동적이고 신체 언어적으로 조금 더 공격적이고요. 수리 추론 그리고 뭐 기술 검사에서 여자들을 앞지른다라고는 해요. 그런데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성이 기여하는 부분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공격성 경우에 성차가 기여하는 부분은 5%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나머지 95%는 사람들 간의 다른 차이, 그러니까 여와 남아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간의 다른 차이에서 기인되는 거라고 해요. 공격성뿐 아니라 언어적, 공간, 수리 능력에서의 성차도 상당히 적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은 심리적으로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교수님, 준호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준호는 제 연령에 맞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성 정체감을 형성한 이후에 아이는 주변을 보면서 자신의 성 정체감에 맞는 성 역할 정체감을 형성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머님이 지나치게 막 양성성 발달에 막 남녀평등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셔서 준호에게 강제로 분홍색 옷을 입히려고 하거나 너 왜 여자애들과 안 놀아? 이렇게 야단을 치게 되면 오히려 더욱더 완강하게 성적 고정관념을 갖게 되거나 자신의 성에 대한 수치심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 이게 또 어떤 면에선 어려운데요.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평소에 주변 어른들이 물건이나 활동에 관련돼서 이건 여자 거, 뭐 이건 여자들이 하는 거, 혹은 남자 거, 남자다운 거 이런 식으로 성과 관련된 구분을 좀 덜 하는 게 필요하고요. 엄마 아빠가 가사일을 평등하게 나누고 대화를 할 때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와 성이 같은, 그러니까 동성의 부모 역할이 중요한데요. 상대방 성을 존중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흔히 이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른을 동일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성적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보다 유연한 성적 관념, 심리적 양성성 획득하게 되는 거죠. 이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많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당부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이들의 성 역할 고정관념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사실 부모님의 성 역할 고정관념입니다. 여자아이의 수줍음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근데 반대로 남자아이의 수줍음은 고쳐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태도들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이들이 심리적인 양성성을 갖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성인부터 자기 자신의 성역할 개념 되돌아보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아기의 성 역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